첼시 FC 결국에는 엔조 마레스카 감독과 결별을 하게 됐습니다. 뭐 그러니까 결국에는이라기보다는 급작스럽게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론 뭐 그 하루 전에 이제 첼시가 엔소 마레스카 감독과 이제 헤어질 가능성이 높다. 서로 이제 협의 중에 있다. 얘기가 나왔고 24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후다닥 오피셜이 떴습니다. 그렇죠. 예. 뭐 사임이나 경질이 아닌 상호 합의하에 계약 해지를 했다는 거 이런 예. 것들이 뉴스로 나오고 있었죠. 예, 그런 가운데 이제 오피셜을 띄운 건데요. 예, 첼시 풋볼 클럽과 이제 마레스카 감독은 상호 합의하에 결별했다. 엔조는 재임 기간 동안 팀을 이끌며 UEFA 컨퍼런스 리그와 피파 클럽 월드컵 우승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업적은 클럽이 최근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남을 것이며 첼시는 그가 클럽에 기여한 바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이건 이제 그 보엘리가 구단을 인수한 이래로는 최고의 성과긴 했죠. 그렇죠. 사실 보엘리 인수하고 나서는 첼시는 실망스러웠잖아요. 예, 하지만은 마레스카 감독 체제에서 마침내 성과를 올리나 싶었는데 네. 예, 상호 합의하에 급작스럽게 결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챔피언스리그 진출 포함해 4개 대회에서 여전히 중요한 목표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엔조와 클럽은 변화가 시즌을 새로 다시 궤도에 올려놓는 데 있어 팀에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데 뜻을 같이 했다. 첼시는 엔조의 앞날에 행운이 함께하기 기원한다라고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마레스카 감독이 첼시에서 뭐 컨퍼런스 리그 그리고 클럽 월드컵까지 우승하면서 이 감독이 그래도 첼시를 좀 정상 궤도로 올려놓나 싶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계약 해지를 하게 됐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제 그 마레스카 감독 체제에서 첼시가 그래도 92경기 그리고 1년 6개월을 같이 보낸 거죠. 원래 네. 계약 기간은 2029년 6월 30일까지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보엘리 구단주 새 구단주 체제에서는 그래도 가장 오랜 기간 감독직을 수행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 컨퍼런스 리그랑 이제 피파 클럽 월드컵 우승을 했고 그리고 이제 승률도 보엘리 구단주 체제에선 가장 좋아요. 네. 가장 좋진 않습니다. 투엘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투엘이 있네요. 예, 투엘이 있긴 하지만 어쨌건 간에 투엘 다음으로 좋은 성적. 투엘 다음에 이제 뭐 포터라던가 램파드 다 포터 실패했고. 램파드는 네, 그리고 이제 포체티노가 막판에 조금 올리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성공스러운 성과는 아니었고. 그렇죠. 마레스카 감독 체제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그러면 이제 왜 그 상호 합의하에 결별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먼저 그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가 이거는 이제 오피셜이 뜨기 전에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가 그 첼시와 마레스카 감독 간의 관계가 24시간 동안 긴장 상태에 빠졌다. 구단과 감독은 그의 미래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면서 뭐 이거는 다음 경기나 1월 결과 아니면 이제 성적과 관련된 건 아니다. 애초에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예,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스카이 스포츠의 카베 솔레콜이라고 굉장히 이제 공신력 높은 기자거든요. 이 기자가 그러니까 3가지 이유를 들고 나왔어요. 첫 번째는 일단 결과도 있다. 첼시가 최근 리그 7경기에서 단 1승만을 거뒀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에서 앞서고 있던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리드를 먼저 잡은 상황에서 1연승점이 무려 20점이나 된다. 이거는 상당히 좀 많네요, 생각보다. 예, 가장 많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사실 두 번째랑 세 번째가 커요. 예, 이유는 뒤에도 이제 계속 설명을 하겠지만 두 번째랑 세 번째 이유가 가장 크거든요. 두 번째 이제 부상 후 선수 복귀 프로토콜에 대한 의견 불일치. 그러면서 첼시는 선수들의 복귀 시점과 출전 시간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 독립적인 의료 부서를 두고 있다. 네. 첼시 감독은 절대로 그들의 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의료 부서가 이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데 마레스카가 이걸 계속 뒤집으려고 했고 뒤집는 시도들이 있었다는 그러니까 거죠. 마레스카는 출전을 시킨다라고 했는데 의료부서는 안 된다 아직은.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걸 강행을 하려고 한 거죠. 마레스카가. 예. 마레스카가 강행을 하려고 한 거니까 월권이다. 그렇죠. 이렇게 본 거고 이제 그 세 번째 다른 클럽과의 연루설이 언론에 보도되는 건 특히 성적이 좋지 않을 때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요인이 된다. 이게 가장 크지 않을까요? 이게 저도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감독의 좀 최근 성적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첫 번째로 성적을 얘기했으니까 최근 7경기
1승 4무 2패 굉장히 좋지 못했죠. 그렇죠. 예, 물론 뭐 아스날과 1대1 무승부를 거둔 거는 괜찮은 성과였지만은 승격팀 리즈한테 1대 3무 패했고 그리고 본머스랑 0대0 무승부 그리고 뉴캐슬 2대2 무승부. 왜냐면 뉴캐슬 최근에 안 좋았거든요. 본머스도 최근에 안 좋았고요. 이제 에스턴 빌라한테 1대2로 패한 건 뭐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본머스전 2대2 무승부. 그러니까 쉽진 않았는데 그래도 첼시다 보니까 이거보다는 좋은 성적을 냈어야 됐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은 거죠. 예. 이제 공식 대회 기준으로도 9경기 2승인데 그중 1승은 리그컵 카디프시티 예. 하브리그 팀한테 거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다가 아까 그 승점 드롭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20점을 드롭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건 이제 챔피언스 리그까지 포함해서고 프리미어 리그에서만 15점을 드롭을 했어요. 네, 그래서 가장 많은 승점을 드롭한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15점만 잘 지켰어도 솔직히 순위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렇죠.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첼시가 퇴장 선수도 가장 많습니다. 시즌 4명으로. 초부터 좀 그랬잖아요. 첼시가. 그러니까 첼시가 어린 선수들로 팀이 구성된 가운데 마레스카도 약간은 경험이 부족한 감독이다 보니까 마레스카가 도리어 퇴장당하는 일도 있었고 마레스카가 조금 뭐 교체 카드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못 쓰는 경우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감독과 선수 모두 다 경험 부족을 조금 드러냈던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이거는 사실 부수적인 거고 네. 정말 중요한 건 이제 다른 이야기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먼저 그 메디컬과의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요. 먼저 그 마레스카가 에버튼전에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을 때 이게 12월 14일이었거든요. 네. 이게 그 12월 유일한 승리이기도 했었고요. 어허. 그때 승리하고 나서는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가 첼시에 합류한 이래로 지난 48시간이 최악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서포트해주지 않았다. 이러면서 불만을 표현을 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근데 이게 누구를 지칭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다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의료진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의료진이 가능성이 크다가 아니고 이제 공신력 높은 기자들한테서 다 나오는 거죠. 일단 뭐 키어런 힐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일리 메일 기자인 건데요. 엔소 마레스카의 최악의 48시간 발언의 이유가 밝혀졌다. 부상에서 복귀하는 특정 선수들의 출전 시간에 대한 의료진의 조언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레스카는 해당 조언을 무시했다는 소식에 마레스카가 해당 조언을 무시했다는 소식. 그러니까 출전 시간을 더 길게 가져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30분만 출전시키라 했는데 60분을 출전을 시킨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파머 같은 선수들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소식에 일부 관계자들이 놀랐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보엘리 구단주가 이제 구단을 인수하고 나서 첼시가 부상 문제로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포파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죠. 부상자가 너무 많았던 것 때문에 이걸 이제 개선을 하려고 이런 체제를 했는데 마레스카가 여기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약간은 좀 그걸 무시하는 행동들을 했다라는 거고 이제 그 제이콥 스테인버그라고 이 기자는 이제 그 가디언즈 기자거든요. 마레스카 첼시에 떠나다 해가지고 부하 관리. 그러니까 부하는 이제 부상에 대한 그 과부하 관련된 거죠. 그 관리 관련 의료 조언을 둘러싼 갈등.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던 거죠, 이거는. 이제 뭐 경기력 저하는 경기장 밖에서의 행동과 연관되어 있다. 이건 이제 뒤에 내용인 거고요. 또 이제 맨시티와 여러 차례 논의, 이것도 뒤에 얘기인 거고, 이제 로제니어, 첼시 뭐 이렇게 나온 건데, 어쨌건 간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유인 거죠. 이게 이제 디 애슬레틱의 온스테인 기자가 밝힌 건데요. 마레스카는 맨체스터 시티에 공석이 발생할 경우 감독직과 관련해 맨시티 관련 인사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첼시 측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0월 말에 한번 만났고 12월 중순 바로 이제 에버턴전 경기 후 기자회견이 있고 나서 총 2차례에 걸쳐 이를 첼시 측에 맨시티 관계자랑 만났다는 거를 통보했다. 그러면 왜 마레스카는 이걸 통보를 했냐? 첼시와의 계약에 따라 마레스카는 이런 만약에 타구단과 접촉을 하면은 클럽에 보고할 의미가 있다. 이게 또 계약서에 그 세부 조항에 그렇죠. 있나 보네요. 만약에 이걸 보고하지 않았는데 들통이 날 경우에는 뭐 계약을 그냥 무조건 그냥 강제로 해지할 수 있는 지금 그 위약금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계약 기간이 2029년까지기 때문에 사실 위약금이 상당히 클 거거든요. 물론 뭐 현재 보도된 내용들에 따르면은
위약금을 상당 부분 줄였다라고 해요, 마레스카가. 그래서 그렇게 많은 위약금을 지불하진 않는다라고 하지만은 네. 예, 어쨌건 그것 때문에 보고를 한 걸로 보이긴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문제냐면요. 일단 뭐 만난 것도 문제이고요. 예. 또 너무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한 것도 문제예요. 아하. 일단 그 온스테인 기자가 이미 12월 18일에 이미 얘기를 했어. 단독 보도로 마레스카가 과르디올라 감독이 내년 여름 떠날 경우 맨시티 고려 중인 유력 후보 중 하나 하면서 맨시티는 교체 가능성에 대한 비상계획 수립 중 이렇게 보도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마레스카가 그 다음날 경기가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소식 들었다. 그런 보도 나온 거 아는데 사실이 아니다. 아. 예. 근데 이렇게 아까 뭐 10월이랑 12월 중순에 만났다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예.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맨로 기자 같은 경우는 첼시 관련해 가지고는 공신력 가장 높은 기자거든요. 그렇죠. 사실 맨로 기자가 이제 마레스카 경질과 관련해서도 가장 먼저 보도들을 했던 기자인 건데 네. 이 기자도 얘기한 거예요. 마레스카는 유벤투스와 맨시티 양측 관계자들과 접촉했다고 첼시에 알렸다. 이건 조항 때문에 알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소식통에 따르면 마레스카는 새로운 계약 조건을 제시받으면 다른 클럽과의 모든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첼시에 통보했지만 첼시는 이를 단호히 거절했다고 한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마레스카가 약간은 지렛대로 사용하려고 한 것 같아요. 아. 재계약에 대한. 나 이게 갈 수 있으니까 나 뭐 연봉 올리거나 네. 아니면은 난 딴 팀 갈 거다 뭐 이런 네. 식으로. 근데 첼시 입장에서는 2029년까지 계약 기간도 많이 남아 있고 그렇죠. 이 시기가 좋지 않았던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그리고 재계약을 할 때 마레스카가 나에 대한 내가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권한을 가졌으면 좋겠다. 네. 원래 그러니까 마레스카가 처음에 첼시랑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그러니까 뭐 의료진에 대한 그런 것들이라던가 뭐 그리고 또 이제 그 선수 영입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구단이 맡기는 대로 하겠다라고 했었다라고 해요. 예, 근데 조금 더 많은 권한을 가져오고 싶었겠죠. 그거에 대한 얘기들이 뒤에도 또 나오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했었어요. 이게 일주일 전에 디 애슬레틱에 나온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내가 일주일 전에 유벤투스랑 링크가 떴다는 게 있는데 사실 아니다.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나는 첼시와 2029년까지 계약을 맺고 있고 나는 이 계약을 준수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첼시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본인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나서 아니 그리고 이미 통보를 하고 나서 이런 아니다. 얘기를 하면은 조금 차라리 얘기하지 않는 게 낫죠. 그렇죠. 그냥 노코멘트 하는 게 낫죠. 쟤 뭐하냐 이러고 있을 것 같은데. 예,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제 BBC의 니자르 킨셀라 기자가 조금 더 이제 뭐 영상을 통해서 자세한 첼시와 이제 마레스카 아하. 감독 간의 마찰과 관련해 가지고 네. 좀 길게 이제 영상을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레스카와 첼시 경영진 간의 관계가 어떻게 틀어졌는지를 밝힌다라고 이제 좀 총 정리를 한 게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한 거예요. 일단 그 첫 번째로 그 마레스카랑 첼시가 조금 마찰을 빚기 시작한 게 마레스카 같은 경우는 첼시에서의 성과를 발판 삼아 가지고 구단 외부에서 자신의 위상을 높이기 원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자서전도 출간을 하려고 했는데 구단 쪽에서 야 지금 자서전 출간할 때가 아니야 이러면서 제지를 했다라고 하고요. 또 이제 구단에다가 얘기하지 않고 통보하지 않고 허락 없이 이탈리아 이제 매체인 라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에서 주관하는 일 페스티벌 델로 스포르트라는 행사에 나가서 네. 강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 뭐야 왜 구단에 밝히지 않고 이렇게 해?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왜 네. 행사 뛰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네, 예. 이런 것도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마찰이 본격적으로 발생한 거는 2025년 여름 프리시즌 때였죠. 네. 이거는 이제 저희도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거긴 했었는데요. 프리시즌 중에 이제 코릴이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사실상 시즌 아웃 부상을 당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마레스카가 중앙 수비수를 영입해달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구단에서는 그 중앙 수비수 영입을 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구단 수뇌진들이 이제 마레스카를 설득을 했대요.
추가 수비수 영입 시에는 유망주인 아치안퐁의 이제 이적 요청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설득을 했고, 마레스카도 거기에는 오케이 이렇게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네. 어쨌건 간에 근데 이제 구단 입장에서는 원래 영입은 구단이 하기로 한 건데 마레스카가 왜 영입해주지 않냐 이러면서 공개적으로 비판한 게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안 좋을 순 있죠. 예. 예. 거기다가 이제 그 세 번째 에이전트를 교체를 한 거거든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원래 그 마레스카의 에이전트는 바서만이었는데, 근데 이제 슈퍼 에이전트로 유명하죠. 그렇죠. 호날두의 에이전트이기도 한 조르제 멘데스를 이제 새로운 에이전트로 선임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현재 그 맨시티의 단장이 우구 비아나거든요. 우구 비아나는 이제 포르투갈인이고 조르제 멘데스랑 연결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르제 멘데스가 그 사실상 우구 비아나랑도 같이 일하는데 거기에 에이전트로 갔다는 거는 맨시티로 가고 싶다는 그 의사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정황이 발생을 한 데다가 네. 그 어느 순간부터 구단 트레이닝복 착용을 피하고, 원래 항상 구단 트레이닝복 입었었거든요. 개인 복장을 입기 시작을 했다. 이거는 떠나겠다라는 거를 암묵적으로 드러내는 거기도 하거든요. 예. 그게 아니더라도 첼시가 봤을 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12월 그 에버턴전 후 그 마레스카의 기자회견 그 폭탄 발언 있잖아요. 네. 예, 그거에 대해서 구단 직원이나 수뇌진에게 사전 공유 없이 나온 발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구단 측은 이런 논의가 공개적으로 이뤄지지 않기를 원했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어느 구단이 이런 얘기하는 거를 내부 갈등을 밖으로 드러낼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12월 30일 이제 본머스전 이후에 수석 코치 윌리 카바예로가 이제 마레스카가 몸 상태 좋지 않다고 밝히면서 이제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때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은 게 아파서가 아니라 실제로는 자신의 향후 거취를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참한 것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마레스카를 조금 옹호하는 입장도 있긴 해요. 어떤 거냐면은 어쨌건 너무 모든 것들이 그 마레스카는 구단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입장이기도 했고, 마레스카가 너무 권한이 없었다. 예, 그런 가운데 성적에 대한 압박은 마레스카 본인이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좀 쌓였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네. 예. 거기다가 첼시가 조금 쉽게 감독들을 경질하고 조금은 좀 감독을 너무 꼭두각시처럼 활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있긴 하거든요. 실제 그래서 마레스카 경질되고 나서 그 상호 합의하에 그 해지하고 나서는 양쪽을 다 욕을 하고 있어요. 첼시 팬들은. 그렇죠. 마레스카 너 뭐하는 짓이야? 너 구단에 대한 충성심 없어? 이러면서 어떻게 맨시티랑 만날 수 있어? 뭐 이런 것도 욕을 하고 있고, 우리 프런트 뭐하냐 뭐 이런 식으로 욕하기도 반대로 하고. 너네 그래서 맨날 유망주 감독만 데려오는 거 아니냐, 마레스카도 그러는 거고 말 잘 듣는 감독만 데려오려고 해서 과연 첼시가 성공할 수 있겠냐, 이런 식의 비판도 같이 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이 이거인 거죠. 마레스카는 젊은 선수단을 맡은 것 자체에는 불만이 없지만 콜일과 콜팔머 등 부상 등 어려운 여건을 고려할 때 자신에게 가해진 압박이 부당하다고 느꼈고, 구단 수뇌부들이 선수단 선발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월권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짐. 그러니까 선수 영입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인 거죠. 어쨌든 마레스카 입장에서도 뭔가 서운한 게 있었겠죠. 근데 저는 사실 후자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계약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계약 당시에 뭐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그렇게 계약을 한 이상 이거는 정당한 권리 행사죠, 구단 입장에서는. 예. 이제 구단 수뇌부 같은 경우는 성적 반등 시 시즌 종료 후 거취를 평가할 계획이었으나 마레스카의 불만이 커지면서 이른 결별로 이어짐이라고 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아까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냐? 바로 이제 그 카바예로 코치가 그때 2대2 무승부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 안 나온 게 몸이 아팠다. 지난 이틀 동안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 이틀 전에는 열이 나기도 했다. 경기 후 그는 라커룸으로 가서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서 나에게 대신 기자회견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얘기한 건데, 이것도 첼시 보도진들이 굉장히 화난 부분이래요. 왜냐면은 그 기자회견 참석이 의무거든요. 네. 엄밀히 따지면은. 근데 아프지 않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첼시 보도진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화가 나는 행동이었다고. 화가 날 수밖에 없겠군요. 예. 이거는. 예.
어쨌건 그래서 이제 이거는 BBC에서 타임라인을 올린 거예요. 마레스카의 첼시 재임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6월 3일에 이제 그 첼시가 5년 계약으로 선임을 했고요. 2024년 6월 3일이죠. 그리고 이제 2024년 12월 15일에 모든 대회 통틀어서 7연승 이끌면서 첼시가 중간 순위에서 프리미어리그 2위에 올라섰는데 네. 그때 이제 그 마레스카는 팀이 아직 우승을 노릴 준비가 되지 않았다.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이거는 맞는 얘기였다라고 생각해요. 첼시는 어린 팀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뭐 보드진 입장에선 기분 나쁠 수는 있긴 하죠. 그 이제 2025년 5월 25일 4위로 시즌 마치면서 2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확보. 보엘리 구단주 체제에서는 뭐 전임 구단주 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확보해서 간 거 제외하고는 처음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 5월 28일에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결승에서 레알 베티스 상대로 4대1 승리 거두면서 우승을 했고요. 이제 7월 13일에는 클럽 월드컵에서 파리 생제맹을 3대 0으로 꺾고 통산 두 번째 우승 달성. 네. 이때만 하더라도 장밋빛 미래가 좀 펼쳐지나 싶긴 했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8월 15일 코릴 부상 이후 센터백 영입 원한다고 밝혔으나 구단은 내부 해결책을 선호. 그리고 이제 12월 13일 최악의 48시간 보냈다고 발언. 그리고 12월 30일 미디어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구단은 건강 문제라고 설명. 그리고 1월 1일 마침내 결별 발표입니다. 여기에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레스카는 뭐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맨시티 미래 영입 후보 명단에 있다라고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아무런 합의도 이루어지진 않았다. 과르디올라의 아직 결정이 중요한 건데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았고 이번 시즌에 100%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마레스카는 펩을 존중한다. 펩의 제자니까. 그렇죠. 수석 코치였으니까요. 그러면서 마레스카는 펩이 떠날 경우에만 맨시티 최종 후보 명단에 오른다라고 한 건데 근데 이제 펩의 계약 기간은 2027년 6월 30일 그러니까 아직 1년 6개월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펩이 갑자기 그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마레스카가 맨시티 감독을 맡으려면은 1년 6개월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바이언 근데 이제 펩이 그만둘 수도 있다는 그런 소문들이 있다 보니까 뭐 시즌 끝나고 그만둘 수도 있다 이런 뉴스들도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미래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맨시티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콤파니의 계약 기간이 원래 2027년 6월 30일까지였거든요. 그래서 시티가 이 둘은 완전히 맞물려요. 계약 기간이. 그래서 콤파니를 다시 영입하려고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10월 23일에 빨리 재계약을 했던 거죠. 콤파니를 잡아놓은 바이언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첼시의 후임 감독이 누가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로세니어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로세니어 같은 경우는 뭐 과거에 이제 그 풀럼의 오른쪽 풀백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헐시티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올렸는데 팀을 승격 플레이오프까지 근처까지 끌고 갔었는데 좀 그래서 아쉽게 경질됐던 케이스였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첼시의 위성 구단이죠. 스트라스부르를 맡아서 스트라스부르가 유럽 5대 리그에서 가장 어린 팀이거든요. 그래도 2시즌 연속 7위로 이끌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잠재력이 높은 감독으로 불리고 있긴 해요. 다만 이제 아직 그래도 빅클럽을 맡아본 경력도 없고 경험이 그렇게 많은 감독은 아니다 보니까 첼시 팬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죠. 로세니어가 부임하게 되면. 이건 스타스부르 팬들도 마음에 안 들어하고요. 그렇죠. 우리가 너네 완전히 무슨 뭐 딱깔이야? 약간 좀 그렇게 되는 거다 보니까 양쪽에서 다 불만을 표시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거론되고 있는 감독은 차비도 있고요. 글라스너도 있고, 우나이 에멜이 있고, 램파드도 있고요. 근데 램파드는 아닐 것 같은데. 이라올라도 있고, 그리고 세스크. 원래 세스크도 예전에 첼시가 접촉을 했던 감독 후보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코모를 상당히 잘 이끌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이게 배당에 올라와 있는 건데, 근데 뭐 현재로서는 로세니어가 가장 유력하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제 만약에 로세니어가 부임하게 되면은 로세니어는 어떤 감독인지 어떤 전술 쓰는지 그런 거는 이제 뭐 나중에 또 이제 영상을 통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그 마레스카 감독과의 경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첼시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그려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감독이 선임되면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